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어느덧 3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듯이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죽다 살아난 제라늄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라늄 분갈이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나름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캔디 플라워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키워온 건데 지금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식물을 오래 키우고 나름 잘 키운다 해도 제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어찌 보면 제가 자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인데 작년 4월의 모습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뒤늦게 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서 지금 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생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 대가 자라던 것인데 다 죽고 썩어서 잘라냈더니 지금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속에 죽은 뿌리와 살아난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뿌리 발육도 제대로 안 돼서 정상 생육이 어렵고, 그리고 이 썩었던 부분의 하단부도 약해지고 점점 들떠올라서 아랫부분부터 마르고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두 종류를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될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캔디 플라워부터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뽑아보면 배수충의 이런 마사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층부 가느는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배수충에 형성됐던 이 마사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뿌리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살아있는 흰색의 뿌리들이 있고, 지금 돌려보면 그래도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죽어서 꺾여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를 한번 정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옆에 말라버린 이 원줄기가 있고 그 옆에서 순이 나와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더 털어내고, 이 하는 방식은 뿌리 찢기 하는 거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이 두 부분을 잘 잡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양쪽으로 당겨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죽은 뿌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잘 분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랫부분에 목대도 굵고 이렇게 잘 자라던 것인데 수영도 괜찮았고 꽃도 잘 피던 것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 말라버린 뿌리를 보니까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식물을 키우다가 죽게 되면 속상한 마음에 그냥 이것을 쏟아서 버리지 마시고 이 뽑아서 뿌리 상태나 흙 상태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것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식물을 관리하는데 나름의 지식으로 활용하시면 실패를 그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말라버린 것도 있지만 여기 뿌리파리 유충이 이렇게 파먹은 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뿌리파리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좀 주의를 해서 분갈이 하실 때 과하게 유기물이나 이런 거를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봄에 새로운 종류의 제라늄을 들이실 때도 뿌리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라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뿌리가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갈이를 할 때마다 보여드리지만 제가 기존에 키우고 있던 것들은 어렸을 때 이 원뿌리 정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원뿌리가 크게 발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옆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원뿌리가 크게 발달을 했는데, 이것은 실내 화분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굵게 자란 뿌리는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 아랫부분에 이런 처진 것 정도만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모체는 이렇게 죽었지만 그 옆에서 자라난 것을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개체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털어보면 이미 죽어 있는 뿌리들은 이렇게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죽은 것은 이렇게 완전 다 사가 버렸고, 그 옆에 있는 이것은 또 아랫부분에 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래도 옆부분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흙을 별로 남기지 않고 털어버렸을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심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직접적인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이런 뿌리털이 그래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아랫부분이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꽃이 있을 때 다른 종류 식물들은 분갈이를 안 하지만 제라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눈이 마디마다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갈이를 해서 이 꽃을 버리더라도 이 다음 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형태로 해서 심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이렇게 잘라낸 원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굵은 뿌리는 이 근삽이라 그래서 이 뿌리를 삽목을 해도 제라늄 개체로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이것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기 전에 흙배합을 해줄 건데, 흙배합은 오늘은 분갈이 흙이 아니라 일반 원예용 상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갈이 흙이든 원예용 상토든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예용 상토를 7 정도 비율로 하고 나머지 3의 비율을 이런 펄라이트와 그리고 산야초를 섞어서 3의 비율을 배수가 잘 되도록 알갱이 흙으로 대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훈타는 소량만 섞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섞어주신 흙을 육안으로 보실 때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화분을 준비해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먼저 심겨져 있던 그 화분보다 한 호수 정도 낮춰서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서 심어 줄 겁니다. 여기 깔망을 깔아 주시고, 그리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형성해 주신 다음에 흙을 처음에 소량만 이런 식으로 넣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식물을 깊이 심어 주는 형태로 심어 주신 다음에 흙을 채워 주시고, 그리고 살짝 들어서 털어주면서 위로 뽑아 올리면서 주변의 흙을 골고루 빈 공간 없이 잘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여기 꽃은 특별히 영향을 안 받고 잘 피우게 될 겁니다.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에 흙이 별로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심으신 다음에 살짝만 털어서 뿌리를 펴주시고 끝까지 흙을 계속 채워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는 뿌리와 그리고 흙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흙이 없었고 그냥 일반 뿌리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고 나면은 흙이 가벼워서 이렇게 지탱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것도 삽목을 할 때와 같은 원리로 이 몸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활착이 느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밖에 없어서 심은 후에 쉽게 흔들리는 것들은 지지대를 깊이 꽂아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운 후에도 흙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면은 이게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이 뿌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밝은 그늘에 놓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심어 주었습니다. 그럼 앞서 뿌리 정리 때 잠시 이야기 드렸던 근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갈이 때 잘라낸 이 원뿌리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근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뿌리 삽목을 근삽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줄기 삽목과 같은 종류의 삽목이기 때문에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줄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뿌리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근삽이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실 때는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이런 뿌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뿌리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됩니다. 줄기를 갖다 삽목을 할 때처럼 이것도 삽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길이에서 잘라 주시는데 보통 5cm 안팎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에 뿌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옆에 나온 겹뿌리를 다 제거하고 마치 줄기처럼 이렇게 한 가닥만 남겨서 하는 방식으로 해주라고 하지만 제 경험상 이 겹뿌리가 옆에 조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윗부분을 잘라서 그냥 줄기 형태로 일자로 된 형태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삽목을 하듯이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은 방금 전에 보셨던 일반 원예용 상토, 그 흙을 이용해서 여기다 심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삽목이기 때문에 사실 심는다는 표현보다는 꽂는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위아래가 바뀌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이 식물 본체에 붙어있던 그 윗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식물의 뿌리 끝부분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흙에 묻어 주시는 게 아니라 돌출이 돼야만 이 부분에서 순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물을 한번 충분히 주시고, 이것도 다른 삽수 관리하듯이 밝은 그늘에 두시면은 여기서 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근삽이 완전히 잘 성공해서 그것을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제가 이건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뿌리를 보니까 이렇게 굵은 원뿌리가 있어서 지금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는 예전에 근삽을 해놓은 게 여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작고 열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뿌리를 꽂아 놓은 건데, 이 뿌리 끝부분에 이렇게 순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라늄도 근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뿌리 정리를 하시고 그 뿌리가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은 경험이 되실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을 마쳐봤는데, 이것은 물도 잘 주고 나중에 영양 관리도 잘 해서 다시 한번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 근삽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식물을 키우시는데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봄이 돼서 이런저런 화려한 꽃들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 다른 사람이 키우는 화려하고 예쁜 것도 좋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를 하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환경에 맞는 종류를 잘 선택해서 잘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솔직히 속도 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심어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